자, 안녕하세요. 앵글러 진입니다. 이제 겨울 시즌이 오면서 점점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메탈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많은 브랜드, 많은 제품들 속에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루어는 바로 아로스 블레이즈입니다. 초겨울 시즌을 맞이해서 한 20회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햇빛도 들어오고 그리고 석축 라인에 이제 먹이 활동을 하러 오는 베스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바람부터 천천히 공략해 나가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수문도 굉장히 이제 영상이라든지 손때를 많이 탄 곳이라서 베스들이 굉장히 영리한 곳이거든요. 이런 곳을 리액션 위주의 낚시로 블레이즈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듣기로는 이쪽에 새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새우가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 바로 앞에 벽에 붙어서 주로 활동을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습성을 이용해서 콘크리트 구조물 바로 옆을 메탈 바이브가 단순히 이제 베이트 피쉬를 형성한 그런 낚시도 할 수 있지만 순간적으로 이제 새우가 놀라서 도망가는 총총하면서 도망가는 그런 형태의 이제 액션도 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콘크리트 벽 구조를 한번 탐색을 해보고 안 나온다면 이제 일반 리트리브 액션이라든지 좀 블레이즈의 이제 비거리를 활용해서 멀리 던져서 베스들의 포지션을 파악하는데 한번 힘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반 리트리브로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저 앞쪽에도 수문이 꽤나 크게 발달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바닥까지 한번 가라앉혀서 방금 베스인지 모를 정도로 폴링과 동시에 입질이 왔는데 바닥이 왜 안 닿지 않는데 베스였거든요. 이번에 좀 더 집중해서 바로바로 입질해주네요. 아까 전에 이제 떨어질 때 폴링 액션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리프트 앤 폴로 다시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수심은 전체적으로 일정하네요. 이제 메탈 바이브의 가장 큰 특징인 폴링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걸 활용해서 폴링된 순간에 이제 슬링 라인의 양을 보면서 이제 수심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수심은 굉장히 평탄한 그런 조그만한 폭 좁은 수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 곳의 특징이 보통 베스가 한 군데 몰려있는 특징이 있는데 아까 전에 바이트를 받았던 그 베스를 토대로 베스를 있을 만한 곳을 한번 계속 쭉 탐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패키지 그대로 있는 센터 아이, 가운데 아이를 했다면 이번에 좀 프론트 아이 쪽으로 해가지고 진동의 폭을 아무래도 좀 손때를 탄 곳인지 그런지 몰라도 좀 더 하이피치 액션을 부드럽게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프론트 아이를 바꿔서 다시 리프트 앤 폴 액션으로 그렇지, 바로 왔습니다. 사이즈는 작지만 방금 전까지 똑같은 곳을 계속 공략했거든요. 근데 이제 센터 아이에선 반응이 없다가 프론트 아이 바꾸자마자 나온 작지만 굉장히 고마운 녀석이네요. 자, 블레이즈 프론트 아이. 자, 이런 저수온기 힘든 시기에 이런 짜치 한 마리도 굉장히 소중한데 여기서 힌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금 베스들이 몰려있는 장소가 아마도 저 콘크리트 구조물에 햇빛이 잘 비칠 수 있는 딱 저런 구조물이 있는 것 같은데 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블레이즈. 아무래도 저런 수문 앞에는 이제 보통 장막이나 부유물이 쌓이기 굉장히 좋은 장소인데 순간 직지성이라든지 이제 폴링 액션 그런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밑걸림이 이제 두세 배로 더 심해지거든요. 왜냐면 훅 포인트가 일정하게 뒤로 가 있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액션 변화에 훅 포인트가 움직이면서 밑걸림이 발생하기 쉬운데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워터홀 굉장히 안정적인 하이피치 액션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훅 포인트가 일정한 방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설계한 게 최대한 밑걸림이 없도록 더블 훅에 최대한 워킹 낚시에도
밑걸림이 덜 할 수 있도록 설계해놨고, 또 훅 포인트 방향도 밑걸림이 최소화시킬 수 있는 크기와 방향을 설계해놨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도 왔습니다. 작지만 프론트 아이에 드르륵 팡이 아니라 빠박 팡에 생각한다 나와줍니다. 5cm 커졌네요. 자, 블레이즈 프론트 아이입니다. 보이시나요? 이 프론트 훅까지 확실히 먹어요. 일본어로 하모니카 구이라고 하는데 하모니카처럼 먹어서 이렇게, 보통 이럴 때는 진짜 제대로 된 리액션, 아마도 이 워터홀이 한몫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자, 블레이즈 피쉬. 자, 중간 정도의 리프트 앤 폴 정도의 강도를 줬다면, 아까 전에도 방금 입지에 들어간 제가 연속적으로 리프트 액션을 줬거든요. 좀 더 불규칙한 리프트 액션으로 한번 베스들을 다시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바람도 지금 굉장히 추운데 전형적인 북서풍 바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저쪽이 어떻게 보면 바람도 막아줄 수 있고, 저쪽에 보면 계속 수면 일렁이면서 표충선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은 어느 정도 햇빛도 잘 비추면서 베스들이 스쿨링하기 적합한 장소인 것 같아요. 보통 베스들이 전 구조물에 떠 있을 때는 폴링할 때 팡 받아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햇빛을 받으면서 콘크리트 구조물에 의지를 하면서 살짝 10cm에서 20cm 정도 떠 있는 상황 같은데, 이제 그럴 때 보이시죠? 영속적인 리프트 액션으로 또 한 마리 나와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리프트 액션이 아니라 파방, 파바방, 파바파방, 이제 서스펜딩 되어 있는 베스들을 눈앞에서 계속 블레이즈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면서 서스펜딩 되어 있는 베스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바로 또 프론트 훅에 나와줬거든요. 작지만 생각대로 나와주고 있는, 재밌습니다. 이게 바로 겨울 낚시 아닐까요? 자, 블레이즈 피쉬 세 번째입니다. 한 자리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겨울철, 이제 저같이 스쿨링된 베스들을 공략할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또 스피닝 태클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7g짜리 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메탈 바이브 자체는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실루엣이 커지고 이제 액션의 강도라든지 그런 것도 커지게 되는데, 지금 7g짜리는 작은 것 중에서 가장 낮은 무게 중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실루엣이 좀 작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프레셔가 계속 가해져도 베스들이 이런 컴팩트하면서도 연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리프트 액션, 리액션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프레셔를 받더라도, 친구들이 한두 명 잡혀 올라가더라도 같이, 근데 자기도 모르게 계속 입에 넣게 되는 꿀떡 같은 거죠. 한 입에 먹기 쉬운 그런 실루엣을 가진 게 이제 블레이즈 4g, 7g이거든요. 낚시하신 분들의 보통 태클을 보면 베이트 미디엄 헤비 때 혹은 미디엄 때 12g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겨울철 예민한 시즌에 보통 입문하실 때 스피닝 장비들 하나씩 딱 꺼내셔가지고 4g, 7g을 쓰시면 없던 베스들도, 입을 잘 안 여던 베스들도 손쉽게 재밌게 낚시를 할 수 있거든요. 좀 더 섬세하게 공략도 가능하고요. 장비 부분에서는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일단은 저는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공략할 때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리프트 앤 폴 속도와 리듬으로 수심을 싹 다 파악해 놨거든요. 일정한 수심층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 수심이 변화하는 구간이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브레이크 라인 느껴진다면 액션은 변화를 주겠지만, 일단은 일정한 수심층인 걸 파악했기 때문에 일정한 리듬으로 연속적인, 그렇지, 이렇게 리액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자, 또 귀요미 베스 한번 나왔습니다. 오, 베스가 굉장히 차가운데? 자, 이것도 연속적인 리프트 액션이 아니면 안 먹었을 개체 같거든요. 또 프론트 훅에 탁 박아준 멋있는 베스입니다.
블레이즈 피쉬 4마리째입니다. 자, 블레이즈. 이번에는 좀 숨은 바짝 계속 캐스팅했다 하면 좀 더 이제 가운데 쪽 좀 공략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쪽도 마찬가지로 처음 탐색할 때는 최대한 멀리 캐스팅을 한 다음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중간에 리듬을 찾으시면 좋거든요. 자, 그 리듬을 찾고 라인 한번 정리해 주시고 아까처럼 또 수심 파하게 한번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샤. 오늘의 나름 형님 첫 번째 형님이 나와줬습니다. 이번에 블레이즈 프론트 아이의 리프트 액션이 나오준 멋있는 베스트입니다. 자, 여기서도 또 힌트를 얻었는데 제가 아까 전에 교각 쪽에 타이트하게 붙였을 때는 폴링 액션에 반응을 해줬거든요. 그만즉슨 딱 저쪽에 서스펜이 되어 있는 개체들이 떨어질 때 팡 공격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전에 리프트 액션이 나왔거든요. 바닥에 살짝 배 깔고 있다가 메탈바이가 떨어지고 퐁 올라갈 때 덮어 먹은 그런 느낌으로 바이트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서스펜이 되어 있는 개체보다 좀 바닥에 배 깔고 있는 그런 베스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저쪽에서 폴링 액션에 좀 더 집중을 줬다면 이제 저쪽에는 리프트 액션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낚시 한번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블레이즈. 춥습니다. 자, 메탈의 시즌이 왔습니다. 블레이즈로 불태워 보십시오. 자, 딱 중간에 이번에도 리프트 액션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아마도 가장 사이즈가 좋았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블레이즈 컴팩트함에도 빠질 정도였으면 뭐래도 빠질 녀석이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또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살짝 왼쪽에 큰 개체들이 살짝 몰려있는 느낌이네요. 크기별로 학년별로 애들을 딱 준비해놨는지 이번에는 좀 더 무게를 가볍게 써볼까 해서 4g짜리의 아까 말씀드린 새우 컬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새우 컬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쓰시는 컬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진짜 엄청 위력적일 때가 있거든요. 마치 새우가 바닥에서 총총총 베스를 보고 놀라서 도망가듯이. 또 4g의 가장 가벼운 무게 선택한 이유는 뭐 실루엣도 있죠. 여기 새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아까 전에 이제 밑걸림이 걸려서 통발 하나 꺼내 봤는데 새우가 한 뭉텅이가 들어있었거든요. 새우 크기가 딱 4g짜리 비슷합니다. 연속적인 리프트 액션, 워터홀에서 나오는 그런 안정감으로 낼 수 있는 유일한 액션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 개체들도 알 거예요. 왜냐면 태어나서부터 이제 주변에 이제 주된 거의 베이트 피쉬가 새우인 그런 필드인 것 같은데, 물론 조그만한 먹잇감 물고기도 있겠지만 새우가 많은 필드에서는 그런 게 주된 베이트 피쉬가 되는 시기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리프트 앤 풀 액션에 좀 더 공격적으로 반응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4g짜리여서 이제 루의 어필력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일단 센터 아이에 달았거든요. 근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시 프론트 아이에 바꿔가지고 좀 더 부드러운 리프트 액션을 한번 유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라인도 항상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도 라인의 데미지가 꽤나 가 있는 편인데, 그 말은 즉슨 방금 이제 파란색 파이프를 지나고 나올 때 라인 데미지가 받았거든요. 저쪽에 좀 복잡한 구조물이 하나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프론트 아이로 바꿔서 이제 아무래도 추운 시기가 되고 워킹 하시는 분들이라면 점점 비거리가 중요해지는 시즌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사이즈 됩니다. 신중하게. 쓰면 안돼, 쓰면 안돼. 와, 힘을 왜 이렇게 써? 와. 뜰채가 없으면 힘들 것 같은데 최대한 힘을 빼겠습니다. 바늘이 엄청
겉에 설 걸렸거든요. 이럴 땐 좀 드랙을 많이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 저렇게 설 걸린 부분이 베스들이 순간 파박 치고 나갔을 때 구멍이 생기면서 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빼고 이렇게 최대한 뛰지 못하도록. 아무래도 이런 피드 환경에서 자라온 애들한테는 순간적인 리프트 액션과 이런 새우 사이즈 4g 그리고 또 새우 컬러에 와 멋있는 베스 굉장히 공격적으로 반응해줬습니다. 컬러 로테이션 그리고 실루엣 4g짜리 실루엣으로 나온 사이즈 괜찮은 녀석 하나 나왔습니다. 자, 블레이스.